62년 만의 월드컵, 이 연파에 단 한 경기가 그 역사를 결정짓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마침내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로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축구 기자들과 팬들이 이 빅매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누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두 팀의 전력 차이와 메시라는 변수가 왜 이 결승전을 단순한 경기 이상으로 만드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번 결승전이 왜 이토록 특별한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라민 야말과 리오넬 메시, 한 명은 세계 축구의 미래를 상징하고 한 명은 그 역사 자체입니다. 야말이 이기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되고 메시가 이기면 동화 같은 마무리로 축구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어떤 결말이 나와도 축구 팬으로서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력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결승은 생각보다 꽤 기울어진 매치업입니다. 스페인은 대회 첫 경기 카보베르데전에서 0대0 충격 무승부를 기록하며 흔들리는 듯했지만 야말이 선발로 복귀한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대표팀에게 4대0, 우루과이에게 1대0, 32강 오스트리아전 3대0, 16강 포르투갈전, 8강 벨기에전, 그리고 4강 프랑스전까지 매경기 지배적인 경기력으로 안정적인 승리를 이어왔습니다. 여러분도 프랑스를 상대로 한 그 완벽한 경기 기억나시죠? 반면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에서 알리 3대0, 오스트리아 2대0, 요르단 3대1로 3전 전승을 달렸지만 토너먼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카보베르데전에서는 거의 패배 직전까지 몰렸고 이집트전에서는 0대2로 뒤지다 간신히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계속 승리였지만 내용만 보면 경기력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메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력 축구 매체의 기자들도 이번 결승을 분석했습니다. 대다수가 스페인의 우승을 예상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이 대회 우승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감이 넘친다고요. 모두가 프랑스를 주목하는 사이 스페인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리듬을 완성해 갔다는 겁니다. 모든 포지션이 탄탄하고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이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맞는 전술을 구현해냈으며 이미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도 그 전술의 효과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카보베르데전 0대0 무승부가 오히려 지금 보면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흔들림을 딛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로드리는 전성기 시절에 압도적인 모습을 되찾았고 야말은 기대만큼의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위협적인 존재라 상대가 절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야말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전술적 중력기입니다. 수비 한 명을 항상 묶어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팀 전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스페인이 보여줬던 끝없는 패스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축구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보다 공을 더 잘 다루는 팀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공을 좀처럼 내주지 않고 공 없이 뛰게 만들며 결국 상대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립니다. 그 흐름이 결승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를 향한 시각도 있었습니다. 준결승에서 잉글랜드가 후반 전술적으로 물러선 빈틈을 파고들었고 경기를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운 흐름으로 끌어가며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방식이 스페인을 상대로도 통할까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스페인은 그런 혼란에 흔들리는 팀이 아니니까요. 스페인을 선택한 또 다른 기자는 4강 프랑스전에서의 완벽한 경기 운영을 가장 큰 근거로 꼽았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공격 흐름을 위험해지기 전에 미리 읽어낸 수비 조직력, 팀 전체가 하나의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조직력, 이 정도 팀은 정말 오랜만에 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승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꽤 일방적인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예상한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축구를 보여준 팀이 스페인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아르헨티나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팀 전체가 서로를 믿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단일 실점만 허용했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내내 여러 차례 역정극을 써왔습니다. 월드컵 2연패를 노리는 이 팀에게는 뭔가 운명의 팀 같은 분위기가 흐릅니다. 또한 결승전에서는 사실상 홈과 같은 뜨거운 응원을 받게 될 것이고 잉글랜드전에서 이어온 승리의 기세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우승을 예상했고 아르헨티나 우승을 점친 기자들조차 스페인이 경기를 지배하겠지만 아르헨티나가 또 한 번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해 드라마틱한 역정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페인은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이집트, 스위스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만나서도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경기력이 좋아서 결승에 온 게 아니라 매 경기마다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써내려가면서 결승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중심에는 언제나 메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선수가 동화 같은 이 연패로 커리어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젊은 천재 야말이 그 왕좌를 넘겨받으려 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승전 시나리오는 누가 써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스페인의 유려한 점유축구와 아르헨티나의 냉혹한 토너먼트 승부사 기질이 맞붙는 이 대결, 저는 이게 역대급 명승부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실적으로 스페인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공을 지배하고 상대를 굶주리게 만들고 결국 의지를 꺾어버리는 스페인의 방식은 아르헨티나가 지금껏 상대했던 어떤 팀과도 다릅니다. 아르헨티나를 꺾은 팀들은 모두 리드를 잡은 뒤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다가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경기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끝까지 공을 쥐고 경기를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있습니다. 1962년 브라질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2연파에 성공한 국가가 될 수 있는 단 90분.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마다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생각엔 이 결승전이야말로 눈덩이가 눈사태가 되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초반 주도권을 잡는 순간 그 흐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메시가 단 한 번의 마법을 발휘하는 순간 경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90분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양팀이 활짝 열린 경기로 많은 골을 주고받고 불필요한 퇴장 없이 순수하게 실력으로 승부가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더 뛰어난 팀이 정당하게 승리하는 결승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페인의 지배력이 메시의 마법을 막아낼까요? 아니면 메시가 또 한 번 역사를 다시 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결승전 결과 분석 영상도 빠르게 찾아뵐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축구 열정이었습니다.